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믹 주식입니다. 어제 이렇게 다우존스 마이너스 1.78%, S&P 500 마이너스 1.7%, 그리고 나스닥에서 마이너스 2.19%를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큰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가 어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첫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버그란데 회사가 자그마치 이렇게 304.6조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에서 레버리지를 끌어들이는데 제재를 가하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디폴트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에버그란데 회사는 이렇게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국의 기구는 일본과 미국 대비해서 부동산이 개인 재산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90%의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쏠려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표는 Price to Income Ratio로 가족의 수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집값이 측정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중국의 경우는 27.89배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거를 본 김에 우리나라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좀 색깔이 비슷해서 조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우리나라 거는 26.08이네요. 굉장히 비싼데? 미국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가족들의 총 수입 대비해서 4배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것을 봤을 때 중국의 집값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셴젠이나 홍콩은 이렇게 수입 대비 46배나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중국에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잡혀 있는데 두 번째로 가장 큰 부동산 기업인 에버그란데가 디폴트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요, 이렇게 도미노 이펙트 현상과 함께 중국 및 홍콩에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줄줄이 함께 무너지면서 경제가 함께 무너질 것이고요. 잘못하면은 제2의 리만 브러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공포감이 조성된 것이죠. 이러한 공포심은 실제로 주가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다른 지표들은 어땠을까요? 가장 먼저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1.324입니다. 이것은 전혀 높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 테이퍼링을 한다 만다 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1.6에서 1.7까지 올라주면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었고요. 실제로 많은 주주님들이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2의 리만 브라더 사건이 터지려고 하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고작 1.3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유가는 어떨까요? 만약 중국 경제가 망해버린다면 유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유가는 70.84달러입니다. 유가 이거 굉장히 높은 유가인데요. 참고로 옥시덴탈이라는 정유 회사에 대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옥시덴탈이 오일을 땅 밑에서 캐내서 그것을 판다고 했을 때 본전치기 되는 유가의 가격이 25달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마 옥시보단 조금 더 높긴 할 텐데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유가가 70달러면은 정유 회사들은 지금 거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가격인 것이죠. 게다가 유가는 오늘 다시 1%나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약 1.5%에서 1.7% 정도 하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옥시덴탈은 5% 정도 빠지고 있었습니다. 과매도라고 말씀드렸고 5%나 하락할 만한 이유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시진핑 집권 문제입니다. 에버그란데의 300조 부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홍콩의 스탠다드 차를드에 일하는 중국 및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슈앙에 의하면은 얼마 안 가서 중국 정부에서 에버그란데 부채권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의 65%의 재산이 부동산에 들어있고요. 결혼한 사람들의 90%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값은 평균 월급 대비 27배나 할 정도로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셴젠, 홍콩,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렇게 여기서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리만 브라더 사건처럼 중국의 경제가 무너져버리면은 과연 시진핑 집권이 가능할까요?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10년 국채금리, 유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구조를 봤을 때 에버그란데의 부채 사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번에 크게 떨어진 이유들은 바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점도표 때문이라고 봅니다. 2021년 9월 20일날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이번 회의 때 언급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FOMC 미팅 프리뷰에 의하면은 여기
Fed will also issue its quarterly economic projections including 2024 estimates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바로 점도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트레이더스와 이코노미스트들은 2023년 정도쯤에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뜻은 반대로 이번 회의에서 점도표가 2022년쯤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된다면은 시장은 반대로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대부분의 트레이더스와 이코노미스트들은 2023년 정도쯤에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에버그랜드는 그렇게 큰 이슈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 흘러간다면 큰일이겠죠. 오히려 조금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부분은 FOMC 회의에서 있을 점도표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좀 크기에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